뭔가? 뭐야? 이거 테스트하러 온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없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개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라이가 토크가 하고 싶어서 두 번째 게스트는 바로 부장입사님입니다. 부장님 오늘 초대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이 되네요. 네, 오삼이 한 번은 이렇게 만져주셔도 돼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겸 교대근무로 근무하고 있어서 아주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시간도 많아졌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고 뭐 보통 이렇게 외부 활동이 많지 않으시면 체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안 좋아지시는 건 아니신지. 나름 김현일 권사랑 여기 산책을 한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하고, 여기 팔각정까지 갔다 오면 한 3시간 돼요. 아, 공기가 좋아가지고 산책하시기. 네, 그렇게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오삼이 산책도 시켜주는 또 모습도 보여주고. 오삼이 덕분에 건강을 챙기고 계시네요. 제가 듣기로 아침마다 그런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몇 시부터 얼만큼 운동을 하시나요, 보통? 그 전에 회사 정기적으로 다닐 때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7시 반 하고 씻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새벽에 가진 않고 시간 날 때 그냥 가고, 김혜희 권사랑 같은 헬스를 하니까 같이 갔다가 운동 끝나고 밥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아, 권사님도 같이 운동을 가시나요? 네, 같은 헬스장. 같은 아침에 가시나요? 네, 같은 시간에 가려고 하죠, 보통. 놀라운 분이네요. 그 운동을 그렇게 매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4년? 네. 그 전에도 원래 이렇게 좀 부지런하신 스타일이신 건지? 원래 회사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이어서 아주 그 직장 다니는 초창기 때는 좀 늦게 출근했다가 지금은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스타일이라, 원래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혹시 아침형 인간이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청년들이 그런 좀 아침형 인간이거나 부지런한 부분을 좀 닮아들 텐데 저는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안타깝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운동 말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취미생활 같은 거 따로 있으신가요? 골프 좀 하고요. 네, 골프하고 나머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산책을 하고. 네. 라운딩을 가시나요? 아니면 보통 스크린 골프나 아니요, 라운딩 위주로 가시나요? 약간 자연환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반은 일이고 절반은 이제 또 취미고 그런 상황이라 또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절반은 일이라고 하시죠.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족들과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 중에서 누구랑 더 잘 맞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둘째 따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뭐 누굴 더 좋다는 게 아니니까 다운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다운이랑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다운이가 좀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좀 대화가 편해요. 얘기하기가. 그래 김현희 권사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 비슷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두 따님이 약간 성격도 외모도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과 더 닮은 사람은 그러면 둘째 따님이시다라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운이랑 또 닮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행이가 또 닮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정 부분에 이게 좀 성격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일반 완전 닮진 않았고. 네, 서로 원사이드로 이렇게 닮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보통 다운 자매가 닮고 어떤 부분? 조금 좀 그 집착하는 건 다운이랑 나랑 비슷하고, 근데 어떤 생각하는 거나 어떤 집중하는 건 또 다르게 또 다행히 비슷한 것 같고. 약간 집중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저는 원래 성격이 산만해가지고
산만해서 집중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놓치는 것들이 네, 많아질까 개인적인 봐. 생각으로. 저- 어떤 거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가 딱 꽂히면 그거는 완벽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2% 부족한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끝나지 않으면은 넘어가기 싫은 네, 그런 그거는- 거 있으시고. 그리고 혹시 청년들과 소통하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청년들의 대화를 잘 이해를 못하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지식이 짧다 보니까 이게 얘기 대화에 좀 끼질 못해서 좀 그게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분명히 나 때랑 지금 청년일 때가 한 20년 넘게 이제 갭이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거 극복하는 게 항상 딸들한테도 맨날 혼나는 일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좀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프레일 청년들과 친해지는데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있으신가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노땅의 마음이 아직 이게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포기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네, 그게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586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이랑 지금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20, 30년 전에 집사님의 청년 시설은 어떠셨는지. 솔직히 저는 큰 꿈도 없고 큰 계획도 없었어요. 목표도 없고. 근데 김현희 권사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고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도전이 생겼었거든요. 진심으로. 네, 그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비전이나 네, 꿈들이 생기시는 그러면서 것 생겼어요. 같습니다. 혹시 청년 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좀 이게 꿈도 없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때 도전하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때 저는 젊었을 때 여행을 좀 못 가봤었거든요. 저는 직장을 갖고 처음 출장을 홍콩으로 갔었는데 그전에는 해외를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많이 다녔으면은 내 삶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 시대에 조금 더 많은 많은 경험을 경험을 해보는 것들을 추천하시는 그 경험이 저는 진짜 해외에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딴 나라 다른 젊은이들. 그 집사님 그럼 청년 시절은 교회에서 보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청년 때로 돌아가서 청년의 생활을 한다.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청년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혹시 청년에서 특별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있으실까요? 연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 교회에 대해서요? 다른 여자도 만나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청년회에서 소속돼서 보는 걸로는 교회 안에서 연애는 어차피 소용이 없네. 되게 난처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간 청년들을 보면. 아니 같은 교회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그 이성을 만나는 게 거의 드물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김혜인 권사 만나기 전까지. 그쵸. 뭐 남중 남고 뭐 대학 가서 바로 군대 갔다 뭐 이랬기 때문에 여자랑 대화본 거 자체가 없어가지고. 내 연인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신앙적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김현희 권사님밖에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조금 다른 루트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청년들도 많이 그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쓸 때 연인만큼 좋은 네. 동역자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집사님이 프레이를 부장집사님으로서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꼭 이루거나 혹시 청년 시절에서 얻어갔으면 좋겠는 것들이 저는 이것도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지만 청년의 시대에 진짜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청년들이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스텝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도 청년에 꿈이 없었는데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꿈이든. 그리고 그 꿈을 오늘 일어나가는데 오늘 뭐 해야지 요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럼 뭘 해야지? 그래서 오늘 작은 거 하나 실천하는 거. 그렇게 가면은 청년시대에 무슨 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 실천하는 거. 설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청년 시절에서 이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권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권사님 처음에 어떤 부분을 보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셨는지. 의리인데? 의리. 아니, 김현희 권사를 만나서 비전이 생겼다라기보다는 김현희 권사를 통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알고 그러면서 비전이 생긴 거라, 일단은 모든 게 맞았어요. 대화하면서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이 맞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원이랑 잘 맞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결혼하면 좋은 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가지까지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완벽한 내 편은 생겨요. 부모님보다도 훨씬 진짜 내 편이 돼요. 그래서 진짜 무촌이라는 게, 결혼해보시면 알지만 완벽한 내 편,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약한 부분,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해도 잘 알고, 그리고 일단 뭐 뒤치다꾸를 잘 해주니까, 살림을 잘 해주니까.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행 가셔서 한도도 잘 아시고 카드를 한도도 잘 아시고. 네, 그래서 진정한 내 편이 생기고 나를 잘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속이는 건 아니고 숨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모르는 부분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딸들도 모르는 유일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현희 권사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전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전이 생기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혹시 언제신지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1년 그때 그 여름고 작전 때, 그때는 1년에 2번 했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그때 여름 작전 때 새벽 기도 때, 2주 정도 하셨어요. 네,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 받았고, 그 이후로도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서 보통 하나님을 네, 만나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자신 있어요. 그 진짜 좋은 그런 경험들이 한 번만 있으면 어려운 것들은 다 이겨갈 수 있으니까. 혹시 그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나의 신앙이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혹시? 그때가 아마 큐티 모임 할 때였을 때인데, 그 최호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오셨을 때, 네. 그때 새 가정에 큐티 모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열정적이었어요. 신앙書때 많이 읽고 새벽도 그러고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고 큐티하고, 큐티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걸 나눠주실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게 참 중요한가 봐요. 네. 그럼 혹시 집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구원받고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든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보통은 이제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간혹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갸우뚱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확고한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맞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홍해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발을 담궈야 네, 갈라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우리 발을 담그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회사에서 임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입사를 좀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현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워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회생활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혹시 개인적 능력은 제외하더라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둘 다 잘 할 수 있는 뭐 비결이나 팁이 있다면 혹시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큐티. 큐티. 왜냐면 직장 생활인가 사회 생활을 해보면, 저도 한 25년 해봤는데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요. 그 신뢰를 얻으면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통찰력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깊은 묵상과 어떤 상황을 꿰뚫어보는 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큐티가 엄청 그걸 훈련하게 하는 거라 진짜 청년들은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큐티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데는 가장 빠른 끊임없이 방법이고 묵상하고 정확한 방법이니까. 네, 그 글의 어떤 그 글의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능력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통찰력을 되게 보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개개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통찰력 대부분의 제가 모셨던 많은 이분들도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통찰력이 있고 직관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도 네, 필요하겠네요. 학윈 어떤 백그라운드보다도 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따라올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 새벽기도 다닐 때 회사 이제 회장님이 이제 새벽기도 다닌다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좀 회사에 좀 좋은 적이 있어요. 처음 새벽기도 초창기에 조금 힘들거든요. 존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힘들어도 얼굴이 항상 밝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건 밝고 쾌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한테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금식할 때 티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밝아야 돼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청년 부장집사님으로 또 계시지만 또 오래전부터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교사가 오히려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배우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실제로 진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교사를 청년들도 하는 게 그 성경 지식과 이 세상 지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는 훨씬 내가 배운다는 자세를 하는 게 저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만이니까 그것도 거기서 그걸 준비하는 다시 과정을 배우게 통해서 되는 하나님께서 좀 겸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더 은혜가 나한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부를 대하면서 은혜되거나 좀 뿌듯했던 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청년들 보면 뿌듯해요. 혹시 중고등부 디테일하게 때 하는 거 한번 다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런지. 중고등부에 있던 애들이 네, 올라가는 지금 청년들이 와서 역할을 이렇게 어떤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 보고 중등부 그 아이들이 고등부 고 2, 3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뿌듯하죠. 그쵸. 저도 느끼는 게 중고등부 때 안 보이던 창대가 이제 어느새 와서 싱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엄청 은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좀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다 하고 느꼈던 부분도 있으신가요? 중고등부 때 열심히 했는데 청년에 와서 또 안 하는 걸 보면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모습 보면 안타깝고 심지어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청년 되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진짜.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변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들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집사님 삶에서 좀 가장 추웠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웠던 시기. 그때가 2005년도였나? 우리 김현중 원사가 생폴드 방사 할 때. 네. 그때 힘들었어요. 저하고 김현중 원사 둘이. 근데 그때 힘든 게 지금의 어떤 밑거름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약간 사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들을 사업적인 이제 걸 떠나서 경제로 경제로 다시 사업을 안 하시니까 제발 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발 저도 뭐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자꾸 가게 차릴래 물어보시는데 제가
칼같이 끊겠습니다. 집사님의 따뜻한 시기를 위해서 칼같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좀 따뜻했던 시기,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창 과차장 때가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 회사에서. 네. 왕성하게 일할 때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일했었거든요. 그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출장, 지금 이제 출장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근데 출장을 혼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부하 직원이랑 같이 가시죠. 되게 불편해. 오히려 눈치를 네, 보시는. 훨씬 불편해. 열정적으로 뭔가 더 할 수 있을 시기가 더 이제 조금 네, 행복했었던 훨씬, 것 같으신지. 그러면 이제 프로들에게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청년들이 혹시나 아직도 내가 좀 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28에 결혼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보니까 되게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뭐 결혼도 늦게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어른이라는 거를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어른.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직도 소극적인 게 보여지고 저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부딪히고 깨지는 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든 충분히 앞으로 나이 80대도 부딪히면 깨지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좀 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도전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영상 예배 언제까지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